예전에는 좀 즐겨 봤는데 요새는 아무래도 시즌 중에도 잘 못하고 해서 어느 정도 꼴찌 결과가 예상된 게 아닌가. 사실 실력 부진하니까 점점 관심도가 멀어지고 또 그게 부산 문화랑도 연결된다고 생각하면 좀 제가 뭐 1984년부터 롯데를 계속해서 응원해 왔는데 올 초부터 해가지고 워낙에 성적이 바닥을 치다 보니까 예, 방금 하이라이트 영상 보면서 참 웃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거 이불로 저러는 건지 참. 요즘 부산 사직동 일대가 조용하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 올 시즌 마지막 경기가 열리지만은 남은 경기에 관계없이 롯데가 일찌감치 꼴찌를 확정지었기 때문인데요. 역대 최저관 중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롯데자이언츠. 오늘 밥상머리 첫 번째 이야기 반찬은 예증의 야구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권성주 국제정치학 박사, 김은태 변호사, 유아름 시사평론가, 그리고 지금 뭐 롯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KNN 허영범 롯데 전담 스포츠캐스터 모셨습니다. 허 캐스터. 네. 올 시즌만큼은 롯데 전담 캐스터가 네. 극한 직업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정말 올해는 저도 힘들었고 아마 이 야구 롯데에 관련된 야구 일을 하는 모든 분들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관계자나 기자분들을 만나도 네. 올해처럼 이렇게 힘들었던 적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권 박사 야구 좋아하십니까? 부산에 사는 사람 치고 야구 안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야구장에 가서 이 네. 사람들이랑 같이 맥주 한잔 하면서 네. 막 이 열기 뛴 그 환경 속에서 응원하고 그러면 얼마나 그 자체가 큰 힐링이 되는데. 바로 스트레스가 풀리죠. 그럼요. 네. 그런데 이 팀이 어이없이 계속 패배를 하고 그러면 네. 뭐하러 가겠습니까? 오히려 스트레스만 더 받죠.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주위 사람들도 그냥 네. 그냥 뭐 안 가고 안 볼란다. 그런 사람들이 저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이번에 이 사직구장에서 네. 역대 최저 관중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어제까지 네. 올 시즌 전적이 네. 48승 89패 3무입니다. 아. 그 남은 4경기를 모두 이겨도 이미 네. 꼴찌가 확정된 그런 상황인 거죠. 음. 그러니까 롯데가 꼴찌를 한 게 네. 2004년이었으니까 이번이 무려 15년 만인데요. 네. 아마 여러분들 중에 한화가 꼴찌를 제일 많이 한 팀이 네.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하나도 상당히 못하는 팀이었는데. 그런데 아닙니다. 믿고 아니에요. 싶지 않으시겠지만 네. 롯데가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꼴찌를 많이 한 불명예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참 낭패입니다. 이게 예. 꼴찌하는데 가장 큰 공로, 이 수훈갑이 수비 라인 덕분이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던데요. 이거 뭐 유독 어이없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정말 야구를 저도 뭐 정말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 비해서 네. 아주 오래 본 건 아니지만 야구를 오래 봤다고 자부할 수가 네. 있는데 정말 보기 힘든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영상 몇 개를 준비했거든요. 네. 자, 이 장면은 6월 5일 울산 문수구장에서 나온 건데요. 네. 신봉기 선수 일명 헤딩 수비입니다. 아이고. 저게 머리에 맞고 이걸 전준우 선수가 잡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잡았어요? 메이저리그 홈페이지에 소개가 될 정도로 굉장히 네. 이슈가 됐고 다행히 그래도 신봉기 선수는 부상은 아니었고요. 사실 중계 들으신 분들 알겠지만 저희 라디오 중계 방송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머리 튼튼하신 분이군요. 재미가 네. 있어서 신봉기 선수한테 제가 혼나기도 했고 아이고. 이 장면은 실책이 4개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리고 있는 김하성 선수가 네. 단순한 내야 안타를 치고도 네. 홈으로 들어오는 일명 내야 홈런을 만들어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만화책에서나 볼 수 있는 상황이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은 또 이제 6월 14일 LG전인데요. 네. 연장 10회 2사 만루에서 김현수 선수가 때렸는데 이대호 선수가 몸을 날려서 정말 잘 잡았죠. 근데 네. 투수가 베이스 커버를 안 들어가서 결국 아하. 역전패 당했습니다. 끝내기 패배. 기본인데요, 그죠? 네. 그래서 전날 저희도 너무 좀 어이가 없었고 아쉬워했던 모습인데 이게 그 양상문 감독이 손가락 4개를 펴고 있는데 네. 그리고 나서 한화에게 말로 홈런을 만든 일명 4점조 사건. 네, 사실 뭐 이게 4점을 줘라 이런 말은 아니었고요. 3루 2루 상황에서 고의 사구로 내보내라. 주자를 내보내도 된다라는 사구로 내보내라라는 사인이었는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홈런이 나오니까 팬들이 또 이걸 편집을 하셔서
재밌게 각색을 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부산 시민들 뭐 되는 거 없는데 좀 웃으라고 일부러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야구에 살고 야구에 죽는 도시 부산 그리고 그 롯데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수비가 동래구만도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신데 네. 사실 문제점들이 너무 많지만 가장 큰 문제를 뽑자면 수비보다도 그 이전에 포수 FA를 영입하지 못했고 포수의 약점을 채우지 못한 게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니냐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포수가 이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투수가 네. 흔들리고. 강민호 선수가 지금 빠진 상태였어요. 그렇죠. 강민호 선수가 사실 삼성 가면서부터 좀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아하, 네. 네, 롯데 구단에서는 내부 육성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상 좀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네. 너무 그냥 막연하게 기대감만 주고 선수들이 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네. 결국에는 이 포수가 흔들리니까 투수가 흔들리고 네. 투수가 흔들리다 보니까 볼넷을 많이 주고 아하.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서 있는 야수들 집중력이 떨어지고 네. 서 있는 야수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비 실수를 많이 하고 악순환- 그게 또 타석에 연결이 돼서 네. 타석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하고 악순환의 도미노군요. 네, 정말 롯- 도미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롯데 투수들도 기록이 있다면서요. 이것도 사실 굉장히 네. 불명예의 기록인데요. 네. 다른 팀 같으면 이제 10승 투수가 몇 명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롯데는 네. 10패 투수가 무려 5명이 나왔습니다. 이거 장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이 기록이요. 네. 찾아보면 1999년도에 네. 쌍방울 레이더스가 아, 기록한 이후에 네. 최초의 기록입니다. 쌍방울 레이더스는 없어진 팀이고요. 네, 현존하는 팀 그러면 가운데는 유일하네요. 유일한 예. 롯데가 욕을 먹는 또 다른 이유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성적이나 어떤 플레이도 있겠지만 네. 선수들의 이제 팬들에게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선수들이 근성이 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선수들이 받는 연봉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네. 이 롯데자이언츠가 받는 이 팀 전체 연봉이 101억이고요. 그리고 이제 선수들 네. 그 개인 평균 연봉이 1억 9천만 원입니다. 아유. 이게 10개 구단 중 1위이고 그리고 KT에 비하면 이게 2배가 넘는다고 연봉은 합니다. 제일 많이 받네요, 맞습니다. 롯데가. 연봉 네. 가장 많이 받고 그리고 부산하면 야도라고 할 만큼 야구를 좋아하는 도시인데 네. 그만큼 또 이 부산 갈매기들의 응원이 뜨거운데 근데 그 기대에 못지않게 성적이 안 나오니까 네. 그만큼 또 이제 욕을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거 어려울 때는 힘든 일들이 뭐 이게 파도처럼 연달아 밀려오는 법이죠. 그 롯데 성적이 봄부터 좀 신통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전반기를 마치고 그 양상문 감독 그리고 이윤원 단장이 모두 자진 사퇴를 하고 네. 공필성 감독 대행 체제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렇긴 하지만 그 정도 가지고 이 선수단의 분위기를 이렇게 바꾸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이대호 선수의 부진이 정말 좀 뼈아픈 부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양상문 감독 처음에 롯데 부임해 올 때 내 마지막 감독 자리가 지금 롯데 자리다 이런 뭐 결의를 다지는 모습도 제가 네, 기억이 네. 납니다만 참 안타깝습니다. 불명예스러운 상황이 벌어졌고요. 이거 올해 이대호 선수하고 동갑인 젊은 단장이 지금 부임했다는 이야기가 네. 정말 사실 롯데 구단에서는 굉장히 파격 인사였습니다. 네. 82년생인 성민규 단장을 부임시켰는데요. 네, 네. 메이저리그 스카우터와 코치 경험이 있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메이저리그에서도 사실 한국인 중에서 굉장히 성공한 그렇네요. 네. 그런 코치 그리고 스카우터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네. 근데 아직까지 단장 경험이 없어요. 네, 단장 경험이 네. 없어서 사실 한국의 야구판이 굉장히 네. 복잡한데 이 복잡한 야구계에서 단장 경험이 없는 젊은 단장이 잘할 수 있겠느냐라는 네.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분이 어떻게 할지가 좀 주목이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지금- 네. 팬들은 네. 사실 이렇게 좀 우려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메이저리그식의 프로세스를 도입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고요. 네, 그런 롯데의 체질 개선을 해줄 네. 수 있는 단장으로 아주 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뭐 저기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했던 말처럼 처자식 빼고는 다 바꿔봐 뭐 이런 해봐야 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거 결국 이제 누가 감독 사령탑을 맡느냐 이 부분일 텐데 이거 로이스트 전 감독부터 네. 뭐 외국인 감독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롯데에서도 그 성민규 단장이 직접 네. 미국으로 날아가서 로이스터 감독 그리고 스캇 쿨바, 네. 레리 서튼 지금 이제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에서 코치를 하고 있는 이 세 명의 감독 후보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봤네요. 네, 네네네. 만나고 왔고요.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어쨌든 로이스터 감독은 사실 우리 한국 축구에서 히딩크 감독을 너무 거의 우상시하듯이. 그렇습니다. 네, 롯데 팬들은 로이스터 감독에 대한 향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네. 로이스터 감독이 왔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지금 나이가 좀 많이
있고요. 네, 지금 네. 4년에서 5년 정도 현장 경험이 없어요. 아, 그동안 쉬었네요. 네, 쉬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현장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 그래서 3명 중에 사실 가장 커리어 네. 면에서 눈이 가는 코치가 스캇 쿨바 코치인데요. 네. 한국, 미국, 일본 야구를 모두 경험을 했고요. 뭐 선수와 코치 뭐 이런 네, 식으로 거쳤네요. 한국, 일본에서는 선수 생활을 했었고 네네네. 한국을 또 굉장히 좋아하는 코치라고 아하, 알려져 네.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코치를 1년, 2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네. 볼티모어에서 4년 연속으로 어휴, 타격 그래요? 코치를 했거든요. 네. 지금은 LA 다저스 마이너리그 트리플 A에 네. 계약을 한 상황인데 일단 스캇 쿨바 코치가 만약에 롯데 감독으로 온다면 커리어 면에서는 정말 으뜸인 코치가 되지 않을까, 감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꼴찌팀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또 이게 뭐 혜택 기회가 있는데 이거 저기 신인 드래프트에서 좋은 선수 데려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난 2006년도에 네. 신인 드래프트에서 1순위 유현진 선수를 드러낸 팀이 바로 롯데였습니다. 아, 예, 그 적어도 최소한 KT가 잡은 강백호 선수나 네. 이대훈 선수 그 네. 정도는 돼야 좀 다음 시즌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실 롯데가 이 신인 선수 보는 눈이 좀 없는 게 유현진을 버렸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FA에서도 사실 뭐 장훈준 선수, 강민호 네. 선수 다 내보냈지 않습니까? 뭐 예나 지금이나 사실 그 선관이 없다는 게 네. 롯데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거 어떻습니까? 눈여겨봐야 될 신인이 있습니까? 네, 2021년도에 신인 드래프트에서 지명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수가 지금 네. 강릉고의 좌완 투수입니다. 아하. 김진욱 선수인데요. 네.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류현진 선수. 네. 제2의 류현진이다라는 아, 그래요? 평가를 받고 있는 네. 역대급 신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아, 선수인데 저기 화면에 나오는 선수군요. 네, 원래는 1차 지명자인데요. 네. 이 선수가 전학을 가면서 네. 2차 지명자로 풀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롯데가 올 시즌 꼴찌를 네. 해서 꼴찌 이제 확정입니다만 네네. 2021년도에 신인 드래프트 2차 1지명으로 김진욱 선수를 뽑지 않겠느냐라는 이변이 없는 한 이 네. 선수를 뽑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급 선수라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그렇네요. 예, 좀 자 기분 전환 좀 해야 되겠습니다. 롯데 이야기 좀 그만하고요. 예, 이거 NC는 무난하게 지금 포스트 시즌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네. 뭐 저기 유한원 평론가님, 예. 이제 뭐 부산 사람들은 창원 NC 응원하면서 올가을을 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말이에요. 사실 2013년에 그 네. NC가 마산 아재들을 몰고 이제 분리전 나갈 때 네. 롯데가 그랬습니다. 한국 프로야구의 질이 좀 우려가 된다, 저하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했었는데 그런 이야기 여러 번 했어요. 7년이 네. 지나 보니까 입장이 정반대가 된 거예요. 그래요? 오히려 형님 롯데가 네.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지금 NC는 포스트 시즌 진출 여러 번 했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네. 올해도 네. 남은 경기들과 상관없이 일찌감치 가을 야구 진출을 확정해둔 상태고요. 창단 7년 만에 네. 무려 4번이나 가을 야구에 진출했다고 하니까 부럽죠. 참 부럽습니다. 예. 롯데 팬들 입장에서는 좀 명포수 양의지 선수를 가진 NC가 참 부러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이거 뭐 한동안 또 이제 야구 중계 쉬시게 되겠는데 가을에 야구 안 하게 됐으니까요. 네. 예, 어떻습니까? 롯데 자이언트 팬들에게 인사 좀 해주시죠. 사실 제가 중계를 하면서 네.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야, 이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야구장에 오셔서 네. 열광적으로 응원을 해주시는구나. 사실 전 세계 프로 스포츠 어디를 봐도요. 네. 꼴찌 팀에 만원 관중이 들어온다?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롯데 팬분들에게 저는 정말 좀 리스펙트를 한다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어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이 상황에서도 저희 KNN 프로야구 중계를 청취해 주시고 네. 저희 또 뉴스를 잘 봐주시고 시사 네. 말씀 많이 봐주시는 네. 우리 팬 여러분들께 막간에 깨알 홍보도 해주시고요. 네. 네. 너무 감사드리고 위기의 크기가 지혜의 크기를 만나면 네. 기회의 크기가 된다. 뭐 이런 네.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롯데 팬들을 위해서 네. 제발 이번에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직 야구장에 관중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롯데 야구 보러 가는 날이 좀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이 부산은 롯데만 잘하면 된다 이런 말도 있죠. 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